잠깐, 예, 오늘 녹음 버튼 누르고. 오늘은 뇌 유연하기 2단계잖아요. 이 뇌 유연하기가 사실은 좀 가장 힘들고, 일반인들은 뇌 유연하기만 잘 돼도 사실은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또 업무적으로 뭔가 문제 해결력, 창의성 이런 것들이 발현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뇌 유연하기 단계하고 굉장히 많이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은 사람 변하지 않는다, 못 변한다, 안 변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타고난 걸 그래서 기질이라고 하고, 뭐, 환경과 기질이 만나서 성격이 형성되고, 그리고 이제 그 성격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환경이 부모다 보니까, 또 부모가 유전자를 물려줬는데, 또 부모에 의해서, 부모의 삶의 태도에 의해서 아이들이 유아 시기부터 그걸 계속 경험하고 접하면서 그런 그 삶의 태도나 이런 걸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잘 안 바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이제 심리학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그래도 사람의 관점은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관점을 이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요구르트통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모양이지만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으로 보이는 것처럼 어떤 현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또 밑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힘, 이게 이제 그래서 사고의 유연화 이런 것들이 자기의 어떤 그 고정관념이라는 껍질, 틀을 바라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뇌 유연화하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뇌 유연하기에 있어서 그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감정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뇌교육에서는 이 생각과 감정이 신체와 다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한다는 걸 너무나 잘 체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 몸을 통해서. 근데 제가 이렇게 다른 어떤 영역의 강의나 요즘 유튜브에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분야의 강의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저 한 번씩 이렇게 들어봐요. 강의를. 이렇게 뭐가, 뭐 키워드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와닿는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들어보는데, 들어보면 항상, 예, 아쉬운 게 이 신체와 정서가 통합돼서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에 대한 이 뭐라고 할까?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이런 이야기들만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과 감정을 바꾸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자극해야 되는 부분이 뭐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몸을 바꿔서 몸의 신체 리듬을 뭐 그걸 호흡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몸을 막 움직여서 이렇게 심박수라든지 뭐 이런 걸 바꾼다든지 이런 걸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뇌교육은 모든 것이 내 몸에서 출발한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게 이제 단학 수련의 그 원리 수련의 원리 중에 가장 기본적인 뭐 심기혈정, 수승화가 그 다음에 정충, 기장, 신명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정충이 가장 먼저 돼야 되고 몸의 육체적인 에너지가 충만히 채워지면 그 다음에 기장, 이 마음에 가슴에 홍과 얼이 살아날 수 있고 그게 장해지면 그 에너지가 장해지고 맑고 순수해지면 신명 그래서 신과 같은 그런 깨달음의 경지, 지혜의 경지. 그래서 영혼 완성이 돼서 신일합일이 된다. 이런 것들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뇌 유연하기도 어떤 자기의 사고나 관점의 유연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같다, 다르다. 이 개념이잖아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삶 속에서 같다, 다르다의 개념보다는 맞다, 틀렸다, 이런 개념을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든 외부인들한테 뇌 유연화를 간단하게 이제 확 와닿게 이제 예시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자, 옆에 분 얼굴 서로 쳐다보세요. 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다르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다 다르게 생겼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옆에 분 얼굴 보면서 이렇게 서로 얘기해 주세요. 네 얼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런 거 저도 가끔 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막 웃잖아요. 그게 웃는데 사실은 우리가 얼굴 이렇게 보여지는 딱 현상 같은 거 드러나는 거 이런 결과물들은 아 나하고 다르네라고 쉽게 인정을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말이라든지 표현하는 거 이런 거 자꾸 틀렸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나하고 다른 건데. 얼굴 생긴 게 다르게 생긴 것처럼 그냥 그 사람의 정보 체계가 다르고 그 사람의 경험이 다르고 예, 뇌가 얼굴 생긴 것 마냥 뇌도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 살아온 경험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같은 걸 봐도 다르게 반응하고 다른 게 보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우리는 항상 나라는 이 사고 체계 안에서 내가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거는 다른 사람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봤다라는 엄청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떠신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걸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아, 저 사람 자꾸 우리가 애들을 가르칠 때도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틀렸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잖아요. 나하고 다르네. 너 엄마하고 다르게 생각하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유연한데 이게 아이들뿐만 아니고 우리가 주변에 가족뿐만 아니고 친지 이런 사람들 또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어떤 행위를 하거나 이러면 아,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예, 이게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나의 기준을 가지고 맞다 틀렸다 OX로 자꾸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해 버리는 거잖아요. 제가 여름에 그 타워스테이라고 국학원이 굉장히 그 볼텍스 장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볼텍스 장이라서 에너지 장이 굉장히 좋은 곳이라서 거기서 이제 타워스테이라고 그냥 그 국학원에 템플스테이처럼 이 뭐죠 이거 텐트 1인용 텐트 하나 쳐놓고 그 국학원 그 위에 올라가면 나무하고 많은데 거기서 그냥 1박 2일 동안 계속 명상하고 조용히 나하고의 대화를 하는 그런 이제 그게 있더라고요. 타워스테이라는 그 1박 2일 코스가.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한번 또 궁금하고 호기심도 일고 좀 나를 좀 쉬게 해줘야지 하면서 1박 2일 갔었는데 거기서 잠깐씩 교육도 이렇게 강의도 해주시던데 그 강의할 때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게 제가 그 요즘 저녁에 밤마다 7시 반에 30분씩 이제 저희 총장님 타오 책을 가지고 책 나눔을 하거든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래서 잠깐 이제 이렇게 뭐 뇌파진동이나 이렇게 그 배꼽 힐링 같은 걸 해서 잠깐 몸에 집중하는 걸 하고 난 다음에는 타오 책 한 페이지 정도를 읽으면서 서로 느낀 점을 얘기하고 기억나는 점이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타오 책을 한 두세 번 읽어봤는데 혼자서 읽을 때랑 또 이렇게 사람들과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할 때랑 굉장히 또 다른 수많은 자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뇌교육을 자꾸 알리고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스스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전달받거나 이런 것보다 내가 스스로 자각하고 알아차려지는 게 되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 또 똑같이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다 읽었다고 생각하는 책도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다 보면 또 내 안에서 새로운 자각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면서 나의 이렇게 식견이나 관점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독서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말이 혼자서 10개의 책을 읽는 것보다 책 하나를 10사람이 같이 읽으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게 훨씬 더 좋은 독서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요즘 제가 타오 책 나눔을 하면서 되게 많이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트레이너 분이 딱 그 타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맞다, 틀렸다, 옳다, 그르다라는 선악과 시시비비 이런 거를 자꾸 그 판단하려고 하고 그런 시시비비의 이 느낌이나 생각이 일어나는 거 자체가 타오의 기준으로 타락한 거다라고 딱 얘기하시는데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보통 사람은 선과 악을 존재하고 정의로워야 되고 하는 이런 이제 다 그런 관념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는. 올바르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올바르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올바르지 못함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옳다 그르다의 개념이 타오의 기준에서는, 타오의 세상에서는 없다. 그게 옳고 그르다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타락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와, 진짜 이렇게 머리를 띵 맞은 것처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는 수많은 그런 관념과 습관화된 회로, 이런 것에서부터 유연해지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한 발 떨어져서 나 이런 정보 처리 습관이 있구나. 난 이런 걸 자꾸 이런 기준을 내세우는구나. 난 이런 게 맞다 틀렸다라고 자꾸 평가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알아차리는 게 뇌 유연화의 시작인 것 같고요. 그걸 알아차리고 또 그걸 잘 알아차리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우리 항상 얘기하는 몸의 감각부터 깨워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감각들을 알아차리는 감각이 깨어나는 만큼 그런 나의 고정화된, 습관화된 이런 패턴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정보 처리 습관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이 좋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감정을 잘 다스려야지, 뭐 좋은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아무리 결심해도 생각과 감정이라는 건 우리 뇌 속에서 그냥 정기적인 자극과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저절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어나는 것들을 빨리빨리, 그래서 보스 일법칙이 정신 차려라인 것 같거든요. 정신 차리고 봐야 되잖아요. 정신 차리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유연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뇌 유연하기,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뇌교육적으로 쓰는 뇌 유연하기는 일단 몸에서 다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신체적인 유연화. 그래서 뇌 유연화는 새로운 것들을 내가 익숙해져 있는 패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뇌 회로를 연결하는 거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로 나타내는 게 있는데, 네. 이런 거죠. 그래서 뇌 유연하기는 이게 이제 점점이 있는 게 뇌세포고요. 이 중간에 빨간 선이 시냅스망, 회로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 왼쪽에 듬성듬성한 이 회로보다는 오른쪽에 이렇게 다양하고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뇌회로가 훨씬 더 유연한 사고 관점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지로 기억하시면 이런 뇌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뇌 구조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뇌세포와 뇌세포가 신경회로로 연결되려면, 정기적인 자극을 이렇게 받으려면 가장 첫 번째로 연결되는 그 뇌 입장에서 연결되는 신경회로가 뭐냐면 바로 몸과의 신경회로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교육에서는 다 몸을 통해서 새로운 신경망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라서 대표적으로 뇌유연하기 체조는 안 하던 걸 해보는 거예요. 안 하던 걸. 새로운 동작들. 예를 들면 이렇게 박수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박수를 손박수, 발박수를 이렇게 예를 들면 치는 거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동시에 하는 건.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까요? 자, 손박수, 발박수 동시에 쳐보세요. 이렇게 손박수, 발박수. 그래서 발박수를 허공에 들고 이렇게 치면 아랫배에 힘이 딱, 중심이 딱 잡혀서 되게 좋습니다. 체온 관리하는데 좋아요. 이렇게 아랫배에 힘을 주고 박수를 딱딱 치는 거. 이거는 너무나 우리 뇌회로에서 익숙해져 있어서 쉬운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발박수 칠 때 손박수는 안 치고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엇갈려서 한번 10번만 쳐볼까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수련 시간에. 하나, 둘, 셋, 넷. 제가 발이 안 보이네요. 너무 멀리 가서. 발 보이시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위태위태하네요, 저도. 네. 이렇게 하는 것들. 이게 바로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새로운 감각, 더 집중하게 되고, 쉽지 않지만 더 집중하게 되고, 이렇게 새로운 하나의 동작, 새로운 하나의 인식, 사고, 체계, 이런 것들은 자극을, 새로운 걸 뭔가 내가 알게 됐어. 이런 것들은 새로운 시냅스의 형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뇌유연하기. 그래서 뇌유연하기 방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 하던 짓을 많이 하고, 예, 안 하던 생각을 많이 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그럼 끊임없이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뇌가 노화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뇌과학적으로는 이 뇌가 이미 연결되어 있는 시냅스 망만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입던 옷만 입고 먹던 것만 먹고 내가 가던 곳만 가고, 예, 또 만나던 사람만 편안하게. 우리 익숙한 것이 주는 편안함이 있잖아요. 그거에만 안주하려고 하면, 예, 이제 뇌가 점점점 노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경회로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 내가 뭐 이 나이에, 이 나이에, 내 이때까지 하던 대로, 예,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뇌 유연하기를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저희 학과 게시판에 이렇게 유아내교를 공부하니까 갑자기 아이들처럼, 예,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워보고 싶고 피아노도 다시 막 악기도 다시 막 배워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다 하는 어떤 분이 게시판에 이렇게 강의를 듣고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예. 왜? 내가 나이가 얼마든 간에 새로운 걸 배우고, 예,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잖아요. 와, 내 유연하기를 되게 잘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그 게시판에 글 읽으면서 저 혼자 박수를 막 이렇게 쳤거든요. 그래서 내 유연하기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구체적으로 훈련 어떻게 하냐? 방금 했던 것처럼 안 하던 동작을 계속해서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내교 시간에. 자, 엄지, 손가락, 새끼손가락에서 받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거 내가 계속해서 이제 저도 한 10년 이상을 이거 하니까 저는 이제 완전히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익숙해졌으면 그 다음에 도전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 두 개를 해서. 예. 두 개씩을 아마 잘 안 해보셨을 거예요. 두 개씩 해서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또 두 개. 하나, 둘, 셋 하면 두 개. 이건 연습 안 해봐서 저도 이렇게 어설프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내 몸을 가지고 노는 거. 저희 총장님이 나하고 잘 놀면 이 세상도 같이 평화로워진다. 이 지구가 평화로워진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내 몸을 갖고 노는 거. 그래서 뭐 강의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나 모르겠는데 PT 체조 같은 것도 그냥 우리 팔다리 이렇게 벌리면서 하잖아요. 이렇게 앞뒤로 한다든지 팔은. 예. 그리고 팔은 옆으로 그냥 평소대로 하지만 다리는 이렇게 앞뒤로 한다든지. 이렇게 안 하던 걸 한번 내가, 내가 이렇게는 안 해봤는데 이걸 이렇게도 해볼까? 하면서 계속 이렇게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아이들과 교감하면서 조절력을 기르는 놀이 하면서 제가 소개시켜 드렸을 거예요. 아마 강의 시간에 나올 텐데, 곰 세 마리 노래 가지고, 뭐,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이런 거 했었거든요. 이게 비알레 교수는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또. 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혼자 하다가 둘이서도 할 수 있죠 하면서 짝꿍이랑 둘이 마주보고 곰자 들어갈 땐 내 박수, 나머지는 짝꿍 박수에서 이제 아이 있으면 아이랑도 해보세요.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이렇게 하는, 예, 손뼉치기 놀이가 있거든요. 곰자가 워낙 이게 불규칙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의 주의 집중력을 요하고 조절력을 이렇게 길러줄 수 있는 놀이라서 제가 되게 자주 하는데, 계속 이제 이렇게 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문득 아이들하고 이제 뇌체조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막 방방 뛰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얘네들을 좀 더 신나게 방방 뛰게 해줄 수 있을까?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 너무 뛰기만 하면 안 되니까 뛰다가 적절하게 멈춰야 될 땐 멈출 수 있으면 그거 자체가 조절하는 습관을 강화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득 생각난 거예요. 곰새마리 노래가. 얘들아 우리 곰새마리 노래 부르면서 곰자 들어갈 때는 얼음처럼 가만히 있고 나머지 가사에서 신나게 제자리에서 막 이렇게 뛰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자 준비 이런 데서 막 뛰기 시작해요. 곰자가 처음인데 그래서 막 뛰기 시작. 얘들아 곰새마리 처음에 무슨 가사로 시작하지? 이러면서 곰자로 시작하나? 그러니까 처음에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했더니, 자, 시작, 곰!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막 재밌게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걸로 계속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것도 일종의 뇌유연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시냅스에서 계속 연결해서. 근데 이런 것들을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잘 생각해내고 궁리하고 생각해내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재미가 있어요.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창의성을 발현하려면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나 해냈는데, 멋진 생각 했는데, 이런 의미, 가치 부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또 나 스스로에게도 창의적인 회로가 모든 사람한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창의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떠세요? 나는 안 창의적이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떠세요? 그래도 뇌교육을 하셨으니까 다 모든 인간에는 창조성이 있다라는 그 가치를 믿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창조적인 인간이에요. 그런 믿음을 일단 가지고 내가 재밌고 내가 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해나가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그런 창조성이 잘 발휘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뇌유연하기는 몸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어떻게? 안 하던 짓을 자꾸 해본다. 그리고 전혀 안 입던 스타일의 옷, 막 알록달록, 꽃 프린트가 화려한 옷도 입어보고요. 그 다음에 무채색의 이런 내가 전혀 안 입던, 이렇게 막, 플레어 스커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입어보고 그런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런 얘기, 우리 모든 인간은 창조적이라서 어떤 상황이 그 사람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일본의 어떤 기업은 이게 부장이나 이런 이제 직급을 뽑을 때 그 사람의 뭐 스펙이나 이런 거 안 보고요. 선풍기에 그 쪽지에 써가지고 그 쪽지를 선풍기에 날려가지고 그렇게 엉뚱한 방법으로 그런 뭐 계장, 과장 이런 걸 뽑는데요. 근데 그렇게 뽑아도 아무 문제 없이 회사가 돌아간대요. 왜? 모든 인간은 그 직급에 가면 그런 역량이 발휘된다라고 그 회사는 믿고 있대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창조성이 있다라는 이런 뇌교육적인 가치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내 안에 또 다른 어떤 나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나를 발현시킬 기회, 현장에 있지 못했던 것일 뿐이다. 라고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창조성을 믿고 또 아이들도 그런 창조성이 있다고 믿으면서 이제 잘 이끌어 주셔야 되겠죠. 할머니가 됐든 엄마가 됐든 또 아이들을 교육하는 선생님이 됐든 그래서 이렇게 창조적이다라는 것들 그런 기본 베이스가 있으면 뇌를 유연하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뇌 유연하기에 실제적인 트레이닝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무한대 그리기, 무한대 그리기. 자, 그래서 무한대 그리기만 하더라도 정말 아이들뿐만 아니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잖아요. 뭐 엄지척 해가지고 이렇게 무한대 모양 자체는 보세요. 이렇게 엄지손가락 다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그리고 무한대를 그리면서 손톱을 따라가 보세요. 손톱을 따라가 보시고 눈을 감고 방금 그렸던 무한대 모양을 떠올리면서 머릿속에서 무한대를 그려보세요. 그래도 계속 오른쪽과 왼쪽으로 내가 눈을 감고 있어도 내 시야가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시야가 오른쪽과 왼쪽으로 끊임없이 교차하면서 이동하니까 좌우뇌가 계속 협응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좌우뇌를 통합하는 또 되게 좋은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손으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거는 안 해봤다라고 하시는 무한대 그리기가 있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게 뭐냐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으로 그리는 건 너무 익숙한데요. 뭘로 그리냐 하면 내 꼬리뼈로 그리는 거예요. 꼬리뼈. 꼬리뼈 어딘지 꼬리뼈 한번 쓱 만져보시고요. 내 거니까 만져도 되겠죠. 그 꼬리뼈에 연필 심을 하나 딱 끼운다고 생각하시고요. 이 꼬리뼈를 살짝 눌러서 이 허공이라는 커다란 도화지에 내가 지금부터 꼬리뼈로 무한대를 그린다 생각하고 살짝 꼬리뼈에 연필심을 살짝 눌러서 자 그리십니다. 무한대를 그리면 이렇게
이렇게 꼬리뼈로 무한대를 그리세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계신가요? 예. 내가 꼬리뼈를 움직이지만 내 머릿속에는 꼬리뼈 끝에 달려있는 연필심에서 그려지는 무한대 모양. 예. 저는 자꾸 이게 그리니까 왼쪽이 동그랗게 안 되고, 예. 왼쪽 그릴 땐 자꾸 찌그러지네요. 그만큼 나의 골반이, 예. 균형이 안 잡혀있고 틀어져 있다는 얘기죠. 꼬리뼈를 이렇게 그렸더니 오른쪽 무한대 동그라미랑 왼쪽 무한대 동그라미가 제가 계속 사이즈가 달라져요.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자, 또 반대 방향으로 아까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이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도 그려보고 네, 좋습니다. 이제 이게 익숙하게 되면 손하고 같이 그리는 거예요. 자, 손하고 같이 꼬리뼈로 골반 움직이면서 네, 고관절도 움직이면서 꼬리뼈와 손이 같이 동시에 이렇게 무한대를 그릴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무한대도 예, 손뿐만 아니고 꼬리뼈로도 그릴 수 있고 또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이들하고는 손바닥을 붙여서 또 서로가 이렇게 무한대 그려볼 수도 있고 예, 손바닥 말고 손가락을 또 이용해서 손가락만 붙이고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고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을 잘 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무한대 꼬리뼈로 무한대 그리기는 혹시 처음이신가요? 김효진님. 네. 어떠셨어요? 처음이신가요? 김효진님. 네, 네. 처음이에요. 어떠셨어요? 처음인데 골반이 되게 많이 자극이 돼서 고관절이 좀 많이 활성화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이라서 그런가 왼쪽 오른쪽이 원이 그죠? 너무 작고 그리고 저도 그랬어요. 찌그러져요 자꾸. 근데 이거 이렇게 처음 하는 거니까 네. 훨씬 더 내가 하는 동작에 뭐 하게 돼요, 우리? 집중하게 되죠. 네. 집중하게 되고 또 처음이다 보니까 집중하는 만큼 예, 다른 생각이나 이런 감정이 안 들고 계속 내 몸의 움직임이나 내 몸의 감각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우리 김효진님 말씀 맞다나 꼬리뼈로 무한대를 그리려고 하다 보면 어디가 허벅지 근육과 그 다음에 고관절이 운동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이 예, 많이 보통 좌식 생활을 하고 또 많이 걷지도 않잖아요, 요즘은. 다 바로 집 앞에 엘리베이터 딱 내려가면 집 앞에서 딱 차 타고 바로 주차하고 또 어디가. 그래서 마트 가서 바로 주차하고 예, 또 걷지도 않아요. 무빙워크 같은 거 타고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예, 장 보고 오니까 옛날보다 이 고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대부분 또 앉아 있으면 저도 이게 운전을 강의 때문에 타 지역에 가서 장거리 운전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고관절이 정말 많이 막히는 게 느껴져요. 예, 저는 운전하면 잘 안 쉬고 막 2시간을 내리 운전해가지고 도착하고 이러니까 더더군다나 그런데 그래서 고관절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 몸의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가장 큰 게이트 역할을 하는 게 이 고관절이거든요. 그 고관절이 막히면 하체 쪽으로의 흐름이 굉장히 예, 많이 원활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자꾸 어떻게 상체 하체가 골고루 예, 에너지가 이동이 되면서 순환이 돼야 되는데 하체 쪽으로 기운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가슴 점점 답답해지고 가슴에 쌓이다 자꾸 어떻게 돼요? 얼굴 쪽으로 암척이 또 가뜩이나 신경 많이 쓰고 뭔가에 우리가 업무적인 일에 외부의 자극에 계속 집중하면 에너지가 일로 쏠리잖아요. 그래서 되게 현대인들은 요즘 시민성 질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 화병, 이런 게 다 기혈순환의 문제라서 고관절을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은, 예, 이제 점점, 예, 관절이 뻣뻣해지는 게 느껴져서 요즘은 1시간에 한 번씩은 쉬면서, 예, 휴게소에서 서서 이렇게 고관절 돌리기라든지, 이렇게, 예, 스쿼트 같은 걸 해서 하체 쪽으로 기운을 내리는 것들을, 예, 하고, 그 다음에 또 운전하면서도 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고무밴드 같은 거. 장거리 할 때는 고무밴드를 딱 끼워서 이렇게 허벅지인데 끼워가지고 다리에 힘이 딱 들어게 모이게. 그러면 이제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있을 때랑 자, 한번 다리를 편안하게 이렇게 우리 흔히 쩍볼람이라고 하는
다리를 편안하게 벌려보실래요? 자, 그때 이 아랫배하고 허벅지의 느낌이랑 다리를 고무줄 딱 이렇게 끼워서 팽팽하게 잡아야 다니는 것처럼 다리를 딱 붙여서 한번 쫙 조아보세요. 느낌 완전히 다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딱 해야 에너지가, 이게 흘러가 버리는 게 막을 수 있고, 단전에 에너지가 채워지는 게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하긴 하는데, 어쨌든 결론은 고관절을 많이 움직여 주셔야 상체 하체 기혈순환이 잘 된다. 그래서 고관절을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유튜브에서 사실은 제 고관절이 많이 뻑뻑하고 막혀 있는 게 요즘 많이 느껴져서 자기 전에 발끝치기 3,000개 챌린지 그거 21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기 전에 그냥 유튜브 이렇게 촬영 눌러놓고 자 오늘은 800개 도전입니다 하면서 발끝치기 800개 같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어제까지 800개 했어요. 오늘 이제 900개 할 차례예요. 그래서 21일 동안 조금씩 숫자를 늘려가가지고 3,000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런 게 바로 뭐냐면 그 보스 법칙에 환경을 디자인하라, 모든 환경을 디자인하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 환경을 그렇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아, 고관절이 막혀 있는데 이거 발끝치기나 이런 거 좀 해가지고 풀어줘야 되는데 혼자 아무리 생각해도 스스로 한 약속은 잘 안 지키게 되더라고요. 자기하고 한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이 제가 그래서 예, 유튜브에 제가 관리하고 있는 이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원장님들한테 저 21일 동안 챌린지 할 거니까 같이 하세요 하면서 던져놓은 거예요. 그럼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했으니까 제가 하기 싫고 막 피곤하고 아, 오늘만 그냥 자지 뭐 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낼 수밖에 없겠죠. 왜? 내가 떠들었으니까. 그래서 제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게 할 수밖에 없게. 이런 게 이제 모든 환경을 디자인하라.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하라의 하나의 작은 샘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고 많은 사람의 내 교육을 알리고 뭐 이런 것들도 좋겠지만 물론 이제 그런 효과는 나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나한테 환경을 만들어주고 나와의 약속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하는 툴로도 저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또 우리 이은영님, 네. 어떠셨어요? 공안절 올리기 하니까? 무한대 그리기 하니까? 저도 저 뭐지? 다른 수업에서도 발끝치기는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꾸준히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챌린지 하신 거 되게 좀 유의미 있는 그런 패턴 상황을 만드는 거라서 네. 진짜 환경을 디자인한다는 그런 그죠? 의미에서 되게 와닿은 것 그래서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잘 안 자기하고 약속을 되더라고요. 잘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네. 떠든 약속을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시쳇말로 쪽팔려서라도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그런 것도 내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잘 활용하시면 아 나의 뇌 기제가 그렇구나 라는 걸 알아차렸으면 그걸 잘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뇌 유연하기를 이렇게 신체적으로 다양한 체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일종의 뇌 유연화 체조, 집중력이나 조절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기도 한데요. 여기 보면 우리 색깔이 다 다르게 글자가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글자가 아닌 우리는 이제 그 글자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한글을 깨쳤기 때문에 이거 보면 무조건 글자부터 먼저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글자부터 인식되는 나의 뇌 패턴을 잠깐 멈추고 뭐를 이렇게 색깔을 읽는 아이들은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은 이거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색깔로 당연히 읽겠죠. 이런 식으로 다른 패턴으로 한번 읽어 보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연필을 옮길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마이크는 안 켜고 할 테니까 그냥 읽어보세요. 여기서부터 자, 시작. 네. 색깔을 읽으시는 거예요, 색깔. 네.
네, 점점 막 뇌로가 꼬이는 것 같으신가요? 자, 색깔을 읽어보시는 거예요. 네, 어떠셨어요? 색깔 읽기가 우리 정숙진님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정말 너무 어려워요. 네, 글씨로 읽어지지 입에서 안 나오고, 맨 처음에 한 서너 개는 네. 그냥 잘 따라갔는데, 서너 개 네, 지나고 나니까 이게 글씨가 상당히 수준이 계속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읽어져갖고, 여러 가지 색깔이 안 색깔이 나와요. 뒤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회색, 분홍색 막 이런 거는 우리가 잘 또 많이 말을 하는 빨강, 노랑, 파랑은 늘 말하는 거지만 잘 안 돼서 입에 또 막 안 나와요. 이거 아는데 이 색깔 뭐지? 이렇게 막 버벅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와, 내가 색깔을 읽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도 자꾸 나의 습관화되어 있는 패턴은 뭐예요? 글자를 알기 때문에 글자를 읽으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습관적으로 강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미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보는데도 나의 익숙한 습관이 자꾸 방해를 하는데 어떤 특별한 목표나 그런 목적을 뚜렷하게 인식하지 않고 어떤 현상을 접할 때는 우리는 어떨까요? 나한테 습관화되어 있는 회로대로 우리는 사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뇌유연하기를 공부하면서 이 과정을 이제 원리를 이해하면서 왜 법정 스님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한 그 시가 처음엔 제가 그걸 처음에 읽었을 때 이게 뭔 소리야? 산이 산인 거고 물이 물인 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뇌과학을 이해하니까 사람들마다 똑같은 산을 봐도 다 다르게 뇌에서 해석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뇌에서 해석하는 거지 나의 뇌에 실체로서의 산과 물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나한테 이미 습관화되어 있는 정보 처리 방식으로 이 산을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내 안에서 이미지화하고 어떤 그런 산이라는 개념을 잡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퍼뜩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카이스트의 김대식 박사가 또 뇌과학적으로 일반인들한테 강연을 하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분 강연을 듣는데 우리는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보는 이런 컬러풀한 이런 내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믿고 있는데 박쥐의 눈에도 이게 이렇게 보일까요? 개미의 눈에도 개미는 뭐 혼눈이고 우리 생물 시간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시각 구조가 다 인간하고 다르고 막 이렇게 해서 뭐 개만 하더라도 칼라를 못 보고 흑백으로 본다라는 걸 우리가 정보로서 알고 있어도 이 애완견하고 뭐 이렇게 놀아주고 할 때는 야 이거 빨간 공 여기 빨간색 보이지 빨간 거 잡아 애들 이 강아지들은 빨간색 인식을 못 하는데 내 눈에 빨간색으로 보이니까 저기 가서 빨간 거 가져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뇌에 이 습성이 기제가 이렇다는 걸 알고 있다고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거 따로 내가 일상에서 이렇게 내뱉는 말과 행동이 따로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꾸 알아차리는 거, 이런 자각하는 거, 이런 게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하고 못하고 아니고 와, 내가 색깔을 읽으려고 했는데 자꾸 글자를 읽으려고 하는 습관화된 패턴이 올라오는구나. 이걸 이제 바라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순간뿐만 아니고 나의 일상에서 이런 게 셀 수 없이 실시간으로 늘상 일어나는 나의 뇌 패턴이겠구나 라는 걸 알아차려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 믿고 있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정말 맞는 걸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인지적인 정보 처리하는 뇌 유연화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 제가 PT를 옮겨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쫙 떠 있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그림을 옮겨서 우리 같이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사물을 이렇게 딱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미, 이거는 시계다. 이거는 수박이다. 이런 개념어를 바로 떠올리죠. 자동으로 습관화돼 있어요. 근데 이 습관화돼 있는 이 패턴을 좀 깨고 뭘 할 거냐면, 네.
어디 갔냐, 그림들이. 네, 여기 있네요. 습관화되어 있는 패턴들을 깨고 전혀 새로운 이름을 한번 지어보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게 뇌 유연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거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예. 제가 그냥 이미지를 이렇게 계속 띄울 거니까 이 이미지를 보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자동화된 회로로 뭐 고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 고양이 하지 말고 고양이랑 전혀 상관없는 거. 예. 고양이 안 하고 또 호랑이 이렇게 하면 우리 뇌가 이렇게 비슷한 패턴끼리 구조화돼서 계속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완전히 배제하고 고양이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최대한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제가 슬라이드를 넘길게요. 넘길 때마다 0.1초 안에 전혀 다른 어떤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갑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어떠셨어요? 이런 게 이제 뇌 유연하기 트레이닝 중에 인지적인 정보 처리하는 뇌 유연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해보시니까 우리 김혜숙님 어떠셨어요? 단어가 빨리빨리 나오던가요? 아, 앞엔 참 좋은데 뒤로 가니까 이게 딸리네. 네네. 이게 처음에 한두 번은 그래도 우리가 의식하고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니까 나오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때요? 나한테 습관화된 회로가 점점 힘을 얻어가지고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한 번 할 때 다르고 10번 할 때 다른 거예요. 아, 네. 마이크를 끄고 있었네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다르고 10번 할 때 다르고 예. 처음에 한두 번은 딱 주의 집중을 하고 내가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은데 뒤로 갈수록 나의 주의 집중력이 슥 떨어지면서 원래 습관화된 패턴대로 계속 지갑, 농구공, 피아노 이렇게 이것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 뇌 유연하기에 첫 번째는 뭐다? 나에게 고정화되어 있는, 습관화되어 있는 이런 정보 처리 패턴, 그걸 우린 고정관념이라고도 하고 생활 속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 습관, 생활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그런 습관이나 고정관념들은 잘 활용하면 될 거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싶은 그런 습관이나 고정관념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그걸 자꾸, 안 하려고 하셔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정확히는. 안 하려고 할 때마다 그 회로가 더 강화되기 때문에. 아시죠? 사과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계속 사과가 생각나는 거 아시죠? 사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5초 동안 우리 사과 생각하지 맙시다. 사과는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계속 사과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 그게 생각나요. 그러니까 담배 좀 그만 피워, 담배 좀 그만 피워, 담배 좀 그만 피워 하면 할수록 담배를 피는 내 모습이 연상되죠. 그러면 이 주변에 누굴 금연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담배 좀 그만 피워라고 계속 얘기하면 계속 담배 피는 내 모습을 떠올리게 연상하기 때문에 그 담배 피는 습관의 회로가 계속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고 고정관념을 바꿀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전혀 안 하던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새로운 것. 그러니까 담배 피지 마세요 할 게 아니고 담배 피우고 싶어 하는 거 하면 할 때마다 내가 다른 걸 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걸. 다른 걸 계속 똑같은 걸 계속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기존에 내가 습관을 없애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거에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뇌의 기제를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또 생활 속에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영상 보여드렸죠. 아이들, 일본 유치원 아이들. 혈액형별로 하는 거. 자, 그럼 이렇게 재미난 이 관점 바라보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이 컵이 있죠. 컵이. 그러면 이 컵으로 하지 말고 영상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하면 좋으니까 이 컵으로 할게요. 컵 보이시나요?
네. 자, 여기 컵이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컵을 보이는 그대로 이야기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마이크 한번 번갈아 켜드릴게요. 자, 우리 정숙진님부터 이 컵을 보이는 그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 컵에 관해서. 아, 동그란 모양의 동물 그림이 하나 올려져 네, 있어요. 좋습니다. 동물 네, 모양. 동물 모양이 하나 올려져 있고, 동그란, 이 위가 동그란 컵 모양이다. 좋습니다. 이게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본다는 건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른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공감할 수 있는 거. 그게 객관적으로 보이는 대로 보는 거. 아까 산은 산이다라고 할 때 그것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정보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감각이죠. 자, 우리 김혜숙님. 색깔이 좀 짙은 살구색 좀 네, 짙은 좋습니다. 색으로 보이고요. 자, 단단해 보인다? 단단해 보이네요. 예, 색깔이 짙은 살구색으로 보인다. 이거는 과연 다른 모든 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어때요? 단단해 보인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깨지기 쉬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단단한 것과는 다르잖아요. 예, 그리고 이 색깔이 어떤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연한 초콜릿 색깔 같거든요. 근데 김혜숙님은 연한 살구색 계통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다 각자의 정보, 각자의 관점대로 이렇게 바라보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우리 김선희님은 마이크 혹시 되실까요? 카메라는 없으신데. 예, 말씀 한번 해봐 주실래요? 예, 없으신가 봐요. 자, 우리 김효진님은 어떠세요? 네. 위에서 보면 원형이고 옆에 측면으로 보면 직사각형의 반타원으로 된 손잡이가 되어 있고요. 반타원형 위에는 강아지 모양의 갈색 인형이 붙어 있어요. 네.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죠? 예, 좋습니다. 우리 이은영님은요? 동그란 컵 모양의 손잡이가 반 원형으로 옆에 붙어 있고 손잡이하고 먹는 컵 동그라미 그 사이로 위쪽으로 강아지 같이 생긴 동물이 귀엽게 놓여져 있어요. 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표면은 반질반질해 보여요. 네네네.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모두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객관적인 표현을 하려니까, 네. 제가 또 제 마이크를 껐네요. 객관적인 표현을 하려니까 쉽지 않으시죠? 네. 계속 나도 모르게 나의 관점과 자칫하면 나의 주장이, 나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물을 표현할 때. 그럼 이 컵이라는 걸 가지고 표현할 때도 어떤 사람은 야 그거 강아지 모양 안 같은데? 내가 볼 땐 너구리 모양 같은데? 라고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야 그게 무슨 동물 모양이야. 그거는 그냥 도자기일 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재료를 가지고 도자기로 만든 컵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 눈엔 도자기 같이 보이지 않고 플라스틱 합성된 것 같아. 합성수지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컵을 보고 있지만 사람마다 절대로 이 컵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완전히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하면 다른 사람과의 충돌이 현저히 줄어들겠죠. 이 컵 하나를 봐도 이렇게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는 뭐 생각과 감정 어떤 느낌들은 얼마나 많이 다를 수 있을까라는 걸 수용하는 거. 이게 이제 뇌 유연하기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도 또 객관적으로 말하기를 연습을 했는데 이번에는 객관적으로 말하기 말고 이거를 부정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부정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을 강화해서 얘기해 보실게요. 자, 우리 정숙직님부터 부정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이걸. 부정적으로 얼른 무슨 얘기를. 네. 워낙 긍정적인 정보 처리 훈련이 되어 계셔서 부정적. 네. 부정적. 그러면 긍정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편하신 거.
이 컵을 긍정적으로. 목마를 때 물을 떠먹을 수 있는 어떤 그릇. 네. 그래서 목마를 때 쓰기 좋다. 좋습니다. 자, 우리 김혜숙님은요? 커피 같은 걸 이렇게 타 먹을 때 따뜻한 온도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역시 뇌교육 하시는 분들답게 긍정적인 걸 더 쉽게 잘 하시네요. 자, 우리 김효진님. 컵이 큰 걸로 봐서는 여기다가 조그만 라면을 끓여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렌즈에 돌려서. 네, 그리고 컵이 크니까 저는 물이랑 그런 것도 좋지만 시리얼을 담아서 먹는 종류로도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정적인 거는 좀 컵이 크다 보니까 손목이 약한 사람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얘기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은영님은 긍정적인 면부터 얘기해 주세요. 일단 표면이 동글동글하게 처리가 된 것 같아서 매끄럽게도 보여서 잡는 부분도 부드러울 것 같고, 그리고 입에 닿을 때도 그냥 되게 이렇게 매끄러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똑같은 컵을 부정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하신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우리 이은영이 매끌매끌해서 입에 닿는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지만 매끌매끌해서 손에서 자꾸 미끄러져서 컵을 쉽게 깨트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아까 이게 컵이 사이즈가 커서 뭐 라면도 해 먹을 수 있고 이런데 컵이 사이즈가 커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목이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컵 사이즈가 커서. 예.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같은 사물을 놓고도 얘 컵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이 컵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인식의 문제라는 거죠. 똑같이 매끄러움이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생각의 각도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총장님이 요즘 계속 강조하시는 게 생각의 각도를 1도만 바꿔줘도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의 각도를 과연 객관적으로 나 혼자만의 느낌이나 나 혼자만의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또 나는 이 현상을 긍정적인 각도로 해석하고 있는가 부정적인 각도로 해석하고 있는가를 계속 스스로 자기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제가 이제 가족 간의 대화법이라는 주제로도 강의를 하는데 대화법 할 때 이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남편과의 대화에서 또 아이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남편들한테 우리가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내 판단과 평가를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신 어떻게 이렇게 허구한 날 맨날 늦게 들어와. 나도 힘든데 일찍 들어와서 애도 좀 같이 봐주고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하지.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남편님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언제 허구한 날 맨날 늦게 들어왔어. 이렇게 반기를 내죠. 그러니까 이게 내 평가와 내 판단을 들이대면 저쪽에서는 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아니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럼 아니라고 얘기하면 소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대화의 기술은 이럴 때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죠. 당신 지난주에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10시 넘어서 들어왔네. 이렇게 얘기하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게 사실이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왜 맨날 늦게 들어와? 내가 생각할 때 맨날 아니거든. 지지난주에도 일찍 들어왔고 오늘도 일찍 들어왔거든.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이한테도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인가 그 나이가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꾸부정하게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척추 자세를 이렇게 삐뚤게 하고 막 열심히 스마트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왜 이렇게 나이든 할머니처럼 꾸부정하게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해? 빨리 바른 자세로 좀 앉아봐.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언제 할머니처럼 꾸부정하게 앉아있었어.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제 눈에 보이기는 그렇게 보이는데 지가 인식하는 자기 모습은 뭐예요?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탁 아니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하는 말을 애가 들으려고 할까요? 안 들으려고 할까요? 안 들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화할 때, 예, 가장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나도 모르게 무심코 나의 판단과 평가, 나의 감정과 나의 관점을 집어넣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뭐가 소통이나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예, 나의 평가와 판단을 내려놓고 예, 제가 평가한 거잖아요. 할머니처럼 구부정하게 앉아있다라고 평가했는데 나의 판단과 평가를 내려놓고 예, 나의 오히려 느낌을 얘기하는 게 좋아요. 느낌. 우리 딸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죠. 네가 그렇게 앉아있으니까 엄마가 좀 걱정스러운데 이렇게 오히려 얘기하면 아이가 뭐가? 왜 걱정돼?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아니 네가 이렇게 지금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네 척추가 이렇게 요즘 척추 측만이나 이런 것도 많은데 척추에 무리가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걱정이 돼. 이렇게 얘기하면 예, 아이가 제 느낌, 제 감정을 알아차리고 조금 이렇게 자세를 바로 잡으려는 마음을 조금 더 내겠죠. 예, 그랬다면 제가 현명하게 이렇게 대화를 했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아이도 자기 자세가 나도 모르게 뭔가 집중하면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그렇게 틀어져 있는 자세를 인식했을 텐데 제가 그냥 제 관점을 담아서 제가 평가하듯이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아이가 마음의 문을 탁 닫고 내가 언제 할매처럼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하면서 반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일상에서 이런 것들이 다 뇌유연하기라고 보시면 돼요. 나의 생각의 관점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그래서 이런 컵으로 긍정적으로 보기, 부정적으로 보기 이런 걸 연습을 해봤고요. 이런 사물뿐만 아니고 내가 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나는 나를 바라보고 있나? 부정적인 관점으로 더 많이 바라보고 있나? 어쨌든 나는 창조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런 나도 있지만 또 다른 무수한 나를 창조할 수 있다 없다? 네, 있다라는 거죠. 있어요. 우리 모든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지금 느껴지는 생각과 감정 이런 거 있지만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내가 선택만 하면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어떤 것도 창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신념, 자기 스스로 자기 가치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있으면 또 내가 굉장히 유연해지고요. 그리고 이런 가치관 자체, 내 삶의 목표도 뇌를 유연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나쁜 사람이 나쁜인 사람이라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쁜인, 나의 개인적인 욕망과 욕구,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나도 좋지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다 좋아지고 그래서 이 지구가 다 건강해지고 이게 바로 내 교육의 모토잖아요. 그래서 지구시민운동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안에 나의 실체를 알면 지구시민운동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 되는 거예요. 막 그걸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왜? 나의 정체성, 나라는 건, 이 육체적인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어요? 정보체도 있고, 뭐 스피리추얼 바디 있고, 뭐 에너지 바디 있고 있는데, 나의 영적인, 영혼의 감각으로는 나가 너와 분리돼 있어요? 나와 이 지구가 분리돼 있나요? 나와 이 자연이 분리돼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에너지적인 차원에서는 모두가 그냥 하나로 끊임없이 서로 함께 존재하고 서로 같이 주고받고 있다. 그래서 하나다. 그래서 우리 천부경에서 일석삼극 모든 건 일이라는 그 원래의 하나 실체에서 나와서 천지인 세계로 이렇게 삼극으로 나눠졌다. 이거니까 우리의 모든 뿌리, 우리의 혼, 나의 얼과 혼 뿌리는 다 뭐예요? 그 하나이지만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라고 하는 천부경에서 그 일의 자리에서 다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건 동물이건 다른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다 우리는 하나에서 나온 같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위하는 게 나를 위하는 거고 나를 위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함께 위할 수 있는 게 우리 영혼의 우리 본성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살아가는 중심 가치를 육체적인 욕구나 욕망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육체적인 욕구와 욕망을 만족시키는데 두고 살 것인지, 아니면 나의 삶의 가치를 나의 영적인 성장과 완성, 그 에너지, 이 어리라고 하는 이런 나의 가슴의 기 에너지를 점점 성장시키고 장하게 만들 것에 삶의 가치를 두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뇌의 유연화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의식의 창이 다른 거예요. 나만 위하는 사람,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는 사람, 아니면 이 사회 전체가, 나아가서는 이 우주 전체가 원래 상태대로 조화로운 상태가 돼야 된다라고 믿고 그렇게 그것을 삶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뇌의 캐파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궁극적인 뇌 유연화는 어디에서? 내 삶의 가치관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디테일한 이 트레이닝 방법은 뭐 이런 거 안 하던 짓 행동하고 안 하던 걸 또 배워보고 새로운 인식의 창을 마련해보고 내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이런 걸 점검하고 이런 것도 다 훈련하는 뇌를 유연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궁극적으로 뇌 유연하기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 그게 바로 이 궁극적인 뇌 유연하기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뇌 유연하기는 몇 가지 실험을 좀 했고 오늘 또 집에서 한번 여유가 될 때마다 가족들 이름 다 써놓고요. 내 이름도 쓰고 가족 이름 써놓고 내 가족의 장점, 단점 이런 것도 적어보고 단점도 장점으로 좋기만 한 건 없잖아요. 유연하게. 이게 이 장점이 이럴 때는 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 단점이 이럴 때는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써보면서 가족들끼리 게임하듯이 이렇게 서로의 장단점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면서 이런 게 다 뇌유연하기 과정이니까 한번 이렇게 가족과 소통해보고 아니면 내가 혼자서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숙진님 오늘 기억나는 거나 나눔 한마디 채팅 함께 화상으로 만난 나눔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이렇게 그냥 작은 이런 모임 같이 해갖고 이렇게 서로 들으니까 더 이렇게 좀 잘 와 닿고, 예, 이렇게 생활 속에서 다 생각할 수 있었던 얘기인데, 새삼 이렇게 얘기로 다시 또 좀 전해 듣고 하니까, 더 공감이 막 되면서, 이런 부분을 내가 좀 더 이렇게 그, 그 생활하면서 가족들한테라도 조금 더 친절하게, 이렇게 다가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가족을 자식들한테는 부모가 돼서 이제 욕심이 좀 플러스가 항상 되거든요. 그래서 말도 조금 한마디 더 하는데, 거기서 이걸 다 빼고 그냥 자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지 말고 그냥 너와 나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예,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내교육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우리 학우님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것들을 통찰해 내시는 것 같아요. 멋지십니다. 자, 우리 김혜숙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바라보기에서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물을 바라볼 때나 사람을 대할 때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보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판단이나 주관이 계속 주입이 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드러낸다는 게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다는 걸 계속 느끼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그 연습을 조금 더 해봐야 되겠다. 차라리 좀 아까 말했듯이 그냥 객관적인 사실대로 말하기, 그리고 느낌, 차라리 뭐 평가보다는 느낌 말해주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나 어려운 일이 딱 부딪혔을 때,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그게 필요한 거.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효진님.
네, 예. 저는 좀 이렇게 같은 걸 보고도 좀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하셨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렸을 때 이제 생각이 다르면 되게 충돌을 많이 하고 그걸로 인해서 싸웠는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아, 그래, 같은 걸 보고도 다를 수 있겠구나. 다름을 인정하고,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래, 그게 끝. 그냥 이렇게 쿨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아이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수업을 받다 보니까 수업을 하면서도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이렇게 책망하거나 탓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아, 그래도 지금은 수업 시간이니까 수업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자꾸 그러면 머리가 어지러워서 나중에 머리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뭐 약간 엄마 걱정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조금씩 동영상이라던가 게임을 보는 거는 수업 시간에는 안 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볼 수 있어서 저는 좀 많이 어, 배우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은영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수업에서 아까 유연화 단계에서 이렇게 제시해 주신 그 색깔 읽기라든가 뭐 꼬리뼈로 무한대 한다던가 또그 사물 이름 바꾸기 그런 게 좀 인상 깊었는데 정말 멘붕이 온 거예요. 그거를 제시를 받았을 때. 그러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게, 아, 내가 생각을 되게 유연하게 생각하고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제가 너무 익숙함에 빠져있진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들게 했던 그런 오늘 트레이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익숙함에 너무 젖지 않도록 조금 자꾸 뭔가를 자꾸 그러니까 저도 한 가지 일에만 막 몇십 년 일을 했기 몸담아 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난 자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거만하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일에는 너무 문외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일을 벗어나서 정말 다른 거를 한번 아까도 뭐 자유 게시판에서 그런 뭐 이것저것 배우게 됐다는 그것처럼 저도 조금 제 뇌를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저는 자전거도 못 타는데 자전거도 좀 배우고 진짜 못하는 걸 정말 못하는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네. 어쨌든 새로운 도전 끊임없이 하는 이 공부, 모든 우리 삶 자체가 공부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공부에 도전하면서 내가 유연하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은 창조적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순간에도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매 순간 그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고사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화상으로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반가웠습니다. 자, 열심히 더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칭찬 박수 하고 마치겠습니다. 칭찬, 칭찬.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